골격근과 운동 단위. 한 개의 신경세포와 여러 개의 근섬유로 구성이 된다. 운동 단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운동신경과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근섬유를 말한다. 하나의 운동신경에 의해 지배받는 모든 근섬유. 모든 근섬유에는 운동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운동신경이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동신경은 40만 개 정도가 있고 모든 근섬유는 250만 개나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신경이 더 많은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할 수가 있게끔 되겠죠. 한 개의 운동 단위는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할 수가 있다.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서 운동 단위 수가 적다라는 거. 속근이라는 근육섬유가 있고 지근이라는 근육섬유가 있는데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서 운동 단위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 운동 단위의 수가 적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속근섬유는 운동 단위가 25%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지근섬유는 운동 단위가 50%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운동 단위가 동시에 지근과 속근섬유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현장 포인트 짚어 드릴게요. 우리가 대부분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뭐 염좌, 발목을 뭐 삐끗하거나 이렇게 삘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든 어떻게든 다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로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뭐 축구, 농구, 야구 등등의 스포츠,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지만 바디빌딩은 특히나 중량을 갖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죠? 사람의 몸은 우리가 해부학 같은 거, 인체 해부학, 기능 해부학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떠한 근육이 사용이 되고 어떠한 각도, 궤도에서 움직임을 했을 때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즉 다치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아닌 거로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찌릿하고 뭔가 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아, 나 여기 다쳤다, 아프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인지 신호를 주는 게 뭐냐면 신경이에요. 신경.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경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할 때 힘들어하는 이 생리학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해부학 이런 데에서 뼈를 공부하죠. 골격계, 클래비컬, 쇄골, 휴머러스, 상완골, 레디어스 뭐 이러한 뭐 인체의 골격, 뼈에 대한 명칭을 공부하고 관절, 조인트에 대한 어떤 움직임과 그런 특성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근육을 공부하고 근육에 대한 명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육에 대한 오리진 인서션 근육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슴 근육은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막 아까 근상막, 근외막, 근내막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전에는 근육을
싸고 있는 하얀 막, 즉 우리가 택배를 시켰을 때 박스 딱 뜯어보면은 뽁뽁이 하얗게 이렇게 있죠. 안에 다치지 말라고 뽁뽁이로 이렇게 쌓여진 채로 택배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책을 발송해 드려도 아마 그 비닐팩의 안에 뽁뽁이 느낌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돼서 아마 포장이 돼서 전달이 될 건데, 그러한 것처럼 근막이라는 게 근육을 싸고 있는 하얀 막, 그냥 포장지 정도로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말하자면은 그래도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얘도 역할이 있구나,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분과 신경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근막에 대해서 근막 이완을 하고 뭐 이러한 트레이닝들이 굉장히 트렌디한 때가 있었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헬스장에 폼롤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TP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테니스 볼 같은 거, 근막을 이완시켜 주자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신경인 거예요. 말하자면 레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골격계, 뼈를 공부하고 근육을 공부하는 거에서 힘들어 하실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다음 스텝도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 발목이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찌릿해. 전에 다쳤었던 만성 발목 통증이에요. 아니면 급성 발목 통증을 갖고 있다라고 쳐도 엊그저께 삐끗해갖고 지금도 이 아픈 느낌, 찌릿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경. 통증 신호를 누가 보내줘요? 뉴런, 신경세포, 중추신경계에 전달. 이거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가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더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려볼게요.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발목이 아파요. 찌릿해. 그러면은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냥 그 부분을 내가 접질러서 뭔가 안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거죠. 늘어났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렇죠? 분명히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만약에 뼈가 부러지면 걷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염증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변한다거나 붓기가 있어요. 부종, 물이 차거나 뭐 등등의 어떤 증상이 있어요. 딱 봐도 이거 뭔가 심각한데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염증 반응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찌릿한 느낌을 주는 거는 신경에서 해준다라는 거고, 우리가 신경을 알고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은 재활 트레이닝이 수월해지는 거죠.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 그죠? 내가 만약에 다치면은, 발목을 이렇게 다치면은 발목에 연결된 전선이 5개예요. 근데 발목을 접질르면은 전선 2개가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 3개에만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전선 5개였을 때처럼 얘가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아야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죠. 그러면 지금 2개가 끊어졌고 불이 안 들어오고 3개만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꺼진 불 2개가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운동 효과가 더 있지 않겠어요? 전선 5개였던 발목에 운동을 하는 거하고 전선 3개
불이 들어오는 발목에 운동을 하는 거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심하게 다치면 두 개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재활 트레이닝, 어떠한 운동을 하기 전에 전선 먼저 불이 들어오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트레이닝으로 좋아지게끔, 불이 다시 5개에 다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제가 이제 재활 트레이닝이나 이러한 뭐 실전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때 이러한 내용들을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자극 비율이 낮은 근육은 정교한 움직임에 적합하다. 근섬유는 주로 신경세포의 조절에 의해서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지근섬유는 다소 가는 한 개의 신경세포가 10에서 180개의 근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속근섬유는 보다 굵은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세포 한 개당 300에서 800개의 근섬유가 연결되어 있다. 근섬유의 형태는 수축 속도뿐만이 아니라 근육에서 요구되는 힘의 강도에 따라서 운동신경은 선택적으로 지근섬유 및 속근섬유를 동원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에서 요구되는 힘의 강도에 따라서 운동신경은 선택적으로 지근섬유 및 속근섬유를 동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근섬유만 사용하고 속근섬유만 사용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칼같이 산수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 인체의 근육은 어떠한 내가 움직임을 하고 동작을 하고 어떠한 무게를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근섬유를 끌어다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근 한 40%, 속근 60% 이런 식으로 같이 적절히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겹쳐지게끔 하면서 사용이 되어지게끔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근만 딱 사용하고 속근만 딱 사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섬유의 유형 보실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같이 보실게요. 지근은 적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빨간색 적자, 적색이다, 빨간색이다 라고 할 때의 그 적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근은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의 약자로서 슬로우 트위치라고 해서 ST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옥시데이티브라고 이제 되어 있는, 즉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근은 타입 1 섬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해요. 타입 1 이렇게. 자, 적색, 산소화된 혈액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불그스름한 색을 띈다. 그래서 적색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다 라는 거. 느린 경련 섬유로 수축 속도가 느리고 늦게 피로해진다. 즉 강한 피로 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약한 자극에 반응하여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성 운동에서 가장 활성화된다. 지근섬유의 특징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근은 속근에 비해서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다. 그러니까 유산소성 대사에 굉장히 더 적합하겠죠. 낮은 해당 능력을 갖고 있다. 해당 능력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낮다. 그래서 예시로는
마라톤 이렇게 해놨죠. 즉 지근섬유는 유산소성 운동, 지구력 운동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육상 장거리 선수였었죠. 그래서 제 몸의 어떤 근섬유의 비율을 보면 지근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을 거예요. 속근섬유보다. 지근섬유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지구성 운동을 할 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근섬유가 더 많은 몸이면 막 굉장히 거대한 바디빌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속근섬유가 더 많은 몸이라면 지구성 운동을 못 하겠죠. 차라리 100m 달리기 이렇게 하는 선수들 몸을 보면 거의 바디빌더처럼 막 어깨도 막 이만한 대포알 하나씩 달려 있고 막 그렇죠. 굉장히 막 다부진 그런 흑형들의 그 체형이 아마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몸이 속근섬유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근섬유는 마라토너들, 이봉주 선수, 황영조 선수,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빼짝 마른 이디오피아의 마라톤 잘하는 흑인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